자, 제가 우리들 병원 부분에 대해서 참 오랫동안 물고 늘어져 왔습니다. 자, 이 부분이 저 뉴스 브리핑이 지금 만신창이가 되고 망가진 데 대한 핵심적인 사유일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은 다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물론 가끔 한 번씩 툭 던지고 체면 치레한 사람들은 무사하고요.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했던 서초경찰서의 조사관은 지금 이 신분 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고 밀려버렸고, 이 문제를 제기해온 저는 뉴스 브리핑이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수사관이 지금 윗선에서 이 1,400억 대출 수사를 막고 빨리 처리하고 끝내라 했고, 수사 확대도 막았고, 결국은 경찰은 이 1,400억 산업은행 문제는 빼고 신혜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260억의 연대 보정인을 이상호를 빼주는 부분에 한해서, 이상호를 연대 보정에 빼주는 부분에 한해서 신한은행 청담동 지점장, 부지점장 등에 대한 사문서 위조 부분만을 기소했고, 검찰은 이제 또 그것을 무혐의 처분해주는, 솔직히 말하면 검찰의 부끄러운 과거와도 관계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동아일보의 김순덕 논설위원이 나꼼수 법무부 우리들 병원 수사 막을 참인가 해서 이 문제에 대해 2번의 칼럼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칼럼에 보면 윤규건이 버닝썬만 개입한 게 아니라 우리들 병원 1,400억 대출과 사기 사건에도 여러 권력 핵심이 얽혀 있는데 이걸 뭉개는데 윤규건이 개입했다. 자, 이게 칼럼을 쓴 게 11월 1일인데 11월 18일 날 신혜선의 한국일보 인터뷰로 그런 내용들이 다 확인되었죠.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 국감장에서 야당은 이 문제를 제기했고,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제가 잘 살펴보겠다라는 확답을 받아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무부가 살펴볼 것도 없다며 급히 버닝썬 사건에 파견된 수사검사를 다 소환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이 결국은 정유라와 관련해서 정유라 사건, 최순실 사건이 터지기 전에 한참 한 2년쯤 전에 2014년 4월 8일 안민석이가 이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이지만은 정유라 성마 공주 특혜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때는 그냥 뭉개고 넘어갔지요. 그런데 나중에 그 문제가 일파만파가 되어서 2년 반쯤 뒤에 터집니다. 자, 그런데 신혜선을 VIP로 담당한 신한은행 측이 신뢰를 바탕으로 서류 작업을 했을 뿐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문서를 위조했다고 볼 정황과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여권 인사 연루설도 실체가 없다고 같이 결론을 내렸어요. 검찰이 왜 그런 결론을 내렸을까 하면서 김순덕 논설위원이 최이배 의원이 들이댄 자료를 보면 정황과 증거가 차고 넘친다. 검찰 이전에 경찰 수사도 중단된 적이 있다. 심재철 의원은 이 사건의 수사가 중단된 것은 실세들의 외압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2월 17일 날 주간조선은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실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고, 당시 이 사건을 보고받았던 민정비서관실 직원이 경찰 소속이었는데 지난 8월 인사에서 경찰청 핵심 보직으로 영전을 했다. 그는 산업은행 대출권 및 신혜선 관련 사건을 계속 체크해 왔다. 자, 여기가 윤규건입니다. 그러니까 윤규건이가 지금 서초경찰서 사건에 대해서도 계속 컨트롤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서초경찰서가 가지고 있던 사건이 그야말로 지금 검찰로 넘어가 버리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 배경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사건을 2016년 9월쯤에 넘겨받아서 조사를 쭉 해왔던 이 수사관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수사관은 온갖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그야말로 이제 성진에서 누락되고, 경찰은 계급 정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불이익을 받고 이빨을 갈고 있던 상황에서 지금 이 문제가 한국당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제기가 되니까 그야말로 이 사건에 대해서 비자금, 대선 자금 등 여러 의혹이 있는 만큼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고, 김수경이가 실제로는 현금으로 이자를 내어오고 있었다. 그러니까 같이 사업을 하다가 빚을 졌고 그 사업의 일부가 문재인과 관련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호는 연대 보증인을 써줬고 김수경이는 현금으로 이자를 내어왔던 거죠. 그런데 김수경이 현금으로 낸 이자를 신한은행 직원이 빼돌리고 이를 채우기 위해서 막도장을 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김수경이 이자를 내왔는데 신한은행은 김수경이 낸 이자를 횡령하고, 직원들이 왜? 사건을 다 아니까 어차피 위에서 이자 받지 마라고 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김수경이 낸 이자를 저들이 횡령하고는 또 신혜선이한테 이자를 김수경이 내왔다라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막도장을 파서 위조했다라는 부분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불기소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은행 직원들이 은행의 공식적인 대출이 아닌 걸로 20억을 빼내서 이상호를 연대 보증해주고 김수경의, 신혜선의 입을 막으려 하고, 김수경이가 뭔 사유인지 은행으로 입금하지 않고 아마 현금으로 이자를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건이 고도의 정치적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신한은행 직원들이 다 아니까 위에서는 어차피 이자 받지 마라고 오다가 떨어졌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제 공개하지 않으니까 중간에서 아마 현금으로 낸 이자를 빼돌리고, 그리고 나중에 신혜선이 이걸 알까봐 막도장을 파서 신혜선 대신에 신혜선 계좌를 관리해온 흔적도 보이는 거다, 이렇게 이제 경찰 수사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검찰은 이 문제에서 경찰이 1차적으로 잘못했습니다만은 검찰도 지난 5월의 수사 발표는 매우 잘못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이배 의원의 질문에 배성범 중앙지검장도 그렇죠, 우리도 뭐 이해가 안 간다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도, 지금 검찰이 지금까지 문 정권의 하수인으로 역할을 하면서 이 사건을 덮는 데 일조한 부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검경이 학작으로 덮은 거죠. 자, 그 부분에 검찰이 이 사건의 진실을 이제 파헤치기 위해 칼자루를 뽑아야 된다는 거죠. 자, 한국당이 3대 국정조사 요건으로 이 문제를 얹으면서 공식 발언을 해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쉬운 환경을 조성을 해 줬습니다. 제가 왜 이 사건과 그리고 북한 석탄 밀수, 정제유 불법 환적 등에 대해서 한국당이 언급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는가 하면, 언론들이 다 알면서도 안 쓰고 있고, 또 검찰이나 경찰이 이 사건을 무마하는 데 협조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한국당의 입으로 공식적으로 정치 문제화되어서 터져 나오면 이제 이 정권과 관련되어서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찰을 해체하려는 정권의 흑막을 검찰이 입증시키려고 지금 조국부터 백운우, 김기현 이런 수사 공작 이런 부분들을 다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재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어디서 이제 확실하게 드러나는가 하면, 근데 이것이 가장 극명하게 국민들 앞에 효과가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 병원 1,400억 대출이 정치 비자금으로, 대선 자금으로, 또 어떻게 부당한 대출이 이루어졌는가라는 과정을 조사하면 그 당시가 이명박 정권의 강만수가 행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강만수는 MB 정권에서 경제계의 황태자였죠. 지식경제부 장관까지 하고 부총리하고 그 다음에 국가경쟁력위원회 위원장하고 마지막에 월급 좀 많이 받는데 가겠다며 산업은행 행장과 지주회장을 했습니다. 같이 했어요. 그럼 강만수 하에서 딴 사람도 아니고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 양대에 걸쳐서 두 사람의 핵심 척근인 이상호와 김수경이 하는 우리들 병원, 또 이 병원은 초창기에, 정권 초창기에 기사 중에 보면 우리들 병원이 대대적 세무조사를 받았고 국세청 직원 60명이 들이닥쳐서 2003년부터 2007년 장부까지 다 가져갔다. 그래서 특별 세무조사로 강도가 매우 셌고, 자, 그래서 대기업 상대 특수기획조사를 하는 서울지방조사사국이 뛰어들었고 부산, 대구 등 전국 국세청의 특명조사국까지 참가를 해서 특별 세무조사로 강도가 셌는데 김수경 우리들 회장을 세금 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75억의 벌금을 추징을 했고 이후에 이상호와 김수경이 이혼까지 했고 그룹의 성장세가 꺾였고 그리고 우리들 병원은 계속 이렇게 하락세를 겪었고 이혼과 재산 분할까지도 겪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문재인이 2012년에 다시 대천에 나오니까 우리들 병원이 지금 문재인 특혜주다 해서 여러 가지로 이 화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문재인이 운명이라는 책을 김수경이 주도를 해서 이렇게 만드는 역할까지도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김제동이도 우리들 생명과학이 개발한 우리들 체어의 전속 모델이었고 문재인이 당시에 2012년 당시에 힐링 캠프에 출연하고 난 뒤에 지지율이 수직 상승했는데 거기에도 김수경이가 역할을 했다라는 지금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자, 문재인이 그 이후에 전국을 순회하며 북콘서트를 했는데 거기에 북콘서트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 김수경이가 좀 역할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까지 기사를 쓴 월간조선 기사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MB가 정권 초반에 샅샅이 뒤져서 죽이려고 했던 우리들 병원에 정권 후반에 1,400억을 대출을 했다. 참 의아스러운 이야기죠. 산업은행이 대출을 했다면 그건 정권에서 허용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상호 하면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이 어떤 정치적 색깔을 가졌는지 모를 사람 하나도 없고 이상호에게 돈 빌려주면 그 돈이 대선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다 연계 상상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 검찰은 이제 더 망설이지 말고요. 윤규건 수사를 그야말로 우리들 병원 1,400억 수사로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왕에 윤규건이 구속되어 있고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버닝썬은 경찰이 석연찮게 장자영 김학의 사건까지 등장시키고 윤지호라는 여성 또 김학의의 무리한 구속까지도 연결하면서 결국은 버닝썬을 덮어보려다가 못 덮었는데 거기에는 윤규건이 있고 윤규건은 이 신혜선의 폭로처럼 1,400억과 대출과 관련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경찰 내부에 그걸 컨트롤해온 장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규건에 대한 재수사에 검찰이 착수해서 이 1,400억 대출 과정에 대해서 신혜선을 검찰이 소환하고 정면으로 문재인의 1,400억 대출 관련 여부를 조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 한국일보에 인터뷰한 당시 서초경찰서 조사관도 부르고요. 윤규건도 부르고 관련자들을 다 부르고 청담동 신한은행 지점장, 부지점장을 지냈고 그 밑에 여러 가지 은폐에 관련한 직원들까지 다 소환하면요. 진실은 금방 드러날 거고 특히 산업은행에서 대출에 관여했던 인간들이 검찰에 와서도 미래 매출 채권을 보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당시 대출 책임을 졌던 라인을 전부 소환해서 조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행 직원들은 제가 봤을 때 30분도 안 돼서 누가 시켜서 했다고 진실을 다 밝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만큼 조사가 돈이 이미 진행이 된 사건이기 때문에 쉬운 게 없고요. 또 돈의 꼬리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상호가 1,400억을 받아가서 어떻게 했는지도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혜선이 왜 협박을 해오고 있었는지, 가톨릭의 주교들은 무슨 역할을 했는지까지도 철저하게 이제 검찰이 수사를 본격적으로 해야 될 때입니다.